정신이 음, 인간만의 것은 아니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음, 만들고 있으니까 어떤 음, 책을 읽고 1번에 출발해야 될 거는 그 저자가 하려던 문제 설정이 있잖아요. 문제 설정. 거기서 네, 내가 한번 노는 거. 이런 음, 게 있고, 그 이제 그거를 막 응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음, 그 풀쌤이 질문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가능한 거죠. 어떤 존재가 배열 방식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뭐 기계 문명, 미야자키 하야오가 얘기한 기계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배열을, 외항을 뭐 이 사람과 아니면 저 음식과 뭐 여기와 음,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내 가치관이 이래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배우를 만들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고 이게 관점에다 갇혀 있어요. 그 같은 오감을 쓴다라고 해도 고래하고 우리랑 다르고 그다음에 그 동화책 중에 보이는 게 다 달라 뭐 이런 동화책이 있어가지고 왜 거미, 고양이, 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오감이라도 지금 다 수준과 성질이 다른 거에 방식 그게 배열이고 그런 식으로 자아가 이렇게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인간 수준에서 또 다양하니까 이해해 보면은 내가 보기에 쟤는 저거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책에 따라서는 내가 보기에 고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마음이 다 다르고 다 다른 방식으로 이 우주에 이렇게 저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보면 그리고 거기서 우열이 없어. 너그럽다? 이런 생각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글 쓸 게 되게 많아지죠, 많아져. 너그럽다는 게 뭐지? 아, 그냥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준다? 나쁜 사람한테 좀 참는다? 이런 거 아니라 이 책에 따르면은 그 어떤 절대적 차이 같은 거를 가지고 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저 사람과 나, 이게 관점이 다르게 걸려있고, 신체가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애들이랑 저랑,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그 남자 어른과 저랑 잘 안 되겠죠. 이 감각, 신체가 다르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면 다른 마음이다, 이런 건데, 그래도 같이 어떤 단위에서는 거기서 신체가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공동체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자연학의 가장 큰 핵심은 도덕적 판단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 각각의 네, 감각마다 다른 네, 배열이 조정이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종합해내는 능력을 굳이 말하자면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신이 있어서 감각을 종합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을 거기 넣지 마. 이런 거고, 감각 없이는 그게 종합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을 제가 요거를 그냥 쭉쭉쭉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아라고 하는 게 이기현, 오선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계속 생각하면은 이기현, 오선민 이전 단계에서 보면 지금 우리 떨어져 있는데 연구실에 같이 세미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신체적으로도 이기현 오선민을 공동체적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모듈식으로 신체를 짤 수가 있죠. 그 함께 하는데 해체를 덜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계속 더 넷, 여섯, 일곱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잘 된 예를 제가 이거를 그게 축구 경기, 운동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운동 경기가 선수가 포지션이 다 다른데 같이 해서 서로 잘 맞물려 가잖아요. 그렇게 어떤 싱크로가 일어날 때 그때 그 경기, 물론 상대도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도 자아가 만들어지고 또 내가 어떤 뭐 불의의 사고라고 할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신체의 일부가 그쪽 방식으로 활성화를 못 시키게 될 때도 떨어져 나갔는데도 나라는 걸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실 속에서도. 그러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자아라는 개념을 이 뒷부분에서는 쓸 수가 있죠. 다양하다는 게 양적인 다양함이 아니고, 자아와 함께 나노 수준에서 생각하는 다양함을 계속 밀어가면, 이게 이제 뒷부분에 이런 설명하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뭐, 모든 병증이, 거기 정신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차피
다 다양한 다양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배열 조정에 들어가는 거를 종합을 해내는 힘이 이게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에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다마지오의 얘기는. 그런 걸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는 종합 판단인 거예요. 월말 김어준 거기에도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박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게 종합 판단이라서, 감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뭐, 좋다, 싫다, 뭐 아니면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게 느낌이 아니고, 느낌은 나를 이루는 느낌이어가지고, 판단력, 행위자성에 들어가는 문제, 면, 뭐,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자아를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세포 단위에서 찾은 그 정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계속 생각해 보면, 뭐, 목적이나 관계에 대해서 버리거나 가지고 갈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이 뒷부분 달려볼까요? 뒷부분이 이제 주체의 기원이 이제 제일 재밌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개념적 하이라이트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서평 없이 쓰시려면 바쁘면 그냥 5장만 보세요. 아니, 너무 좋잖아요. 서평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바쁘시면 5장만 읽어주세요. 이런 거 귀엽게 딱 써놓으면은 얼마나 재치가 있고 말이 안 될까요? 하지만 너무 좋잖아. 읽는 사람이 부담 없이. 자, 그래서 주체의 기원, 주체 행위자 자아. 그래서 1, 4, 2, 주체성과 행위자성이다. 자, 이 개념들은 전체 속에 있는 다른 측면들, 전체가 홀인데 홀이 모듈이냐 아니면 뭐 개체적이냐 이렇게 가고 감각하고 행동하는 한 개체, 주체성은 느낌, 추측과 관련이 있고 제가 아까 느낌이라는 단어 여기랑 안 맞고 그거 이제 그 어떤 뇌과학에서 말하는 느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주체성은 느낌, 추측과 관련이 있고 행위자성은 시작, 수행과 관련이 있는데 모든 생물은 일종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보이지만 다른 형태를 취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드러남,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 다른데 둘 다가 같이 간다. 우리는 마지막 줄 주체인 동시에 행위자이다. 144 다음 쪽 무엇이 나타났고 무엇이 새로웠는지를 기술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진화가 진행되면서 동물은 세계와 인과적 경로의 네트워크 속에 새로운 교차점, 연결점이 되도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나라는 게 뭐냐면 교차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 속에서는 이런 경험이 일어나고 저런 조합 속에서는 저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경험의 장소가 자아라고 하면 그 자아를 오선민이라고 할 때는 그냥 대충 묶는다고 하는 그 오선민인 거지. 걔한테 무슨 이런 엑기스가 있어.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교차로와 자아를 함께 생각한다는 거는 흥미 있습니다. 이게 외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감각을 통해 여러 종류의 정보를 습득할 때 동물은 경로가 모이는 지점이 된다. 동물의 정의는 감각 수용을 통해서 경로를 모으는 처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 행위자의 처소 요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류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자리라고 자리. 그렇게 되고 그러면 행동을 요거 시작하는 순간 이 동물은 인과적 경로가 갈라지고 퍼지고 종종 그 동물의 감각에 영향을 되미치는 지점, 주고받는다 이게 일어나는 거고 되먹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동물은 현재가 과거와 교차하는 지점이다. 시간적으로도 되먹임이 일어난다. 이 제일 끝에 새로움과 뭐 낡음의 뒤섞음이다 이런 말 뒷부분에도 나오고 있지만 동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 조건을 시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의 기원은 그 다음 문단 마지막 줄 동물 행위자성의 진화에서 비롯되었다. 그 다음에 146, 147이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면에서 몸과 정신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상상력의 기묘함 때문이다. 그게 정신의 작용이지 실제적인 게 아니다. 요거 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마스 네이글이 다음을 설명했는데 인간의 요거 중요해 보여요. 요거 이 책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지각이고 하나가 공감인데 공감 때문에 somewhere else로 간다는 거예요. 공감은 여기 말고 다른 거랑 연결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지각적 상상과 무엇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공감
이렇게 이제 sympathetic 이래가지고 이게 공감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거죠. 원래 동정하다 이런 것도 쓰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관계에 열려 있고 바깥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되게 관계적인 게 공감적인데 공감적 상상이 정신에만 해당되고 당신은 정신을 지닌 아니면 적어도 경험을 지닌 다른 것이 되는 것만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의 활동 하나에 세부적으로. 그래서 지각과 공감이라는 게 있다. 밑에서 넷째 줄 사고 실험 속에 우리가 하는 공감적, 지각적 이런 상상은 자유롭게 결합되고 분리되고 재배열한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섞여가지고 작동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정신에 이런 게 더 장착이 돼서 활동을 막 해나가는 게 특히 인간이다 이렇게 쓰고 여기는 우열이 없고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 그래서 다른 조합으로 영혼 없는 육체를 상상할 수가 있다. 뭐 계속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다른 것과만 관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리될 수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분리될 수 있는지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이 지나지 않는다. 다른 동물의 이거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다른 동물의 삶으로 들어갈 방법을 상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진화의 어떤 단계에서 자연의 한 종 중에 다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이 거기 가야지 이게 아니고 아까 우리 그 지속을 열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말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고요. 그러니까 계속 너머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인간이 그거를 되게 많이 쓴다, 우열이 없다. 근데 쓰는 애 중에 쥐 있다. 그 다음에 또 딴에 있다고. 없지 않은데 덜 써도 된다고 거기는. 근데 여기는 더 써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레비스트로스가 토테미즘과 의인화 두 개를 쓰는데요. 인간이 레비스트로가 긴 말은 안 하고 레비스트로가 한 말 중에 인간일 경우에 공감 능력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 맥락 없이 쓰기 때문에 두 가지 사고 형식을 발명했는데 하나가 토테미즘이고 하나가 의인하다 이래요. 근데 둘 다 타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노력이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인하는 뭐냐면은 자연을 보고 아니 그냥 비 좀 내렸는데 하늘이 슬퍼하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쪽으로 계속 가는 노력이란 거기서 핵심은 비가 운이 아니 이게 아니고 봐야 될 게 레비스트로스가 보라고 계속 엮어 가려고 하잖아. 연결되려고 하는 이게 레비스트로스 강점이고 토테미즘은 뭐냐 우리는 곰부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지 곰 아닌데 자기를 곰이래. 그러니까 남을 자기에게 입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주목을 한 요게 되게 재미있는데, 여기 이 146, 147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은, 인간의 그 정신의 노력 중에 타자를 향해서 또 이것도 계속 열려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열려가는 방식. 자아를 갖는 거는 열려가려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끊고 좀 정리를 좀 하지 않으면 너무 열려가기를 열망하니까 이게 되게 싫은 거 다른 거 이해 안 되는 거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게 재미가 있고 이게 호모 사피엔스 전 같은 거 있잖아요. 대전과학관에도 있고 보통은 거기에 꼭 이런 장면을 넣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바다를 건넜지 뭐야. 아니, 그게 맞는 그 전시마다 그게 다 들어가 있어. 제가 세 개 봤는데 전시를 호모 사피엔스의 발달사 같은 거. 한 번은 그 사피엔스 전 서울에 했었던 거고 하나가 대전과학관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일본에 놀러 가서 일본 자연사박물관 인간이 어디를 계속 가려고 그래. 근데 그게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삶으로 들어가려고 해. 이런 표현이 더 좋지 않나? 뭐 제가 미지를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삶을 욕망하고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주체 요거 두 개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174에 이렇게 껍데기 가진 애들 뭐 이런 애들 중간에 이제 설명하면서 그 174에 세 번째 문단에 형태가 좀 유연한 애들이랑 딱딱한 애들이 신체와 그 감각이 어떤 걸 감수할까? 약간 제약이 있지, 그런 데서 이런 것도 설명하면서 제약이 또 길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그런 거를 동시에 설명하는 예가
있었고 177, 178, 179 이게 관점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다. 177페이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류학자들 중에 그 비베이루스 지 카스트로 그런 사람도 설명하는 것처럼 니체도 설명한 거죠. 관점이라는 건 세계관인데 이게 관념의 작품이 아니고 이 신체의 작품이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느끼는 거는 내가 생각을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신체가 이런 거는 좋게 받아들이고 내 신체가 저런 거는 불편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야라고 근데 이 책에서 관점이 뭐냐면 세계관이나 정신의 어떠한 중요한 의미부여 같은 거 다 신체적이다고 하면서 178 이게 은유가 아니다. 사실 많은 그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부분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신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관점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쌤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좌뇌 우뇌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실은 이게 왜 간질 발작 경우에 양쪽 뇌가 다 겪느니 반만 겪는 게 좋아서 이렇게 이제 뇌 간 같은 거 끊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 너무 아니, 그런 거 재밌어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보여주고 여기에 답하라고 하면은 이게 어긋나는데 답은 해야 되는데 동작은 또 반대쪽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풍경이 펼쳐진다. 돌아가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가 느끼는 아까 그 기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감인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오감이 느끼는 다양한 배열을 종합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관점은 그러한 차이 나는 배열들 그게 수준 다 다르잖아요. 시각하고 청각에 중화시킬 수 있는 척도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감각을 종합해야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관점을 만들어내려면 중앙 통제 시스템이든지 통제를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부분이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의식이 다 통제한다는 요거를 이제 건드리면서 관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벌레 하나, 새 한 마리가 가져가는 관점이라는 것도 모순되고 안 맞는 층위를 종합해가지고 그때그때 나온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든지 정해져 있다든지 이렇지가 않다. 그리고 의식의 수준에서도 그렇다. 그다음에 문어가 아더마인즈 그 책에 더 있지만 문어가 여기까지 신경이 뻗어 있어가지고 얘가 만지는 거 자체가 생각한다. 이게 그 책의 이제 가장 쇼킹한 부분인데 더듬는 게 그냥 생각한다로 바로 되는 게 문어인데다가 문어는 본인이 생명이라던데요. 생명인데 그 시각을 1초 만에 몸 전체를 그 반응해서 모방하지 않습니까? 화자의 관점이 들어갔다 그렇게 빨리 나오는 건데 본인은 그 생명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점의 전이가 일어나면서 자기를 만드는 거가 종합이 걔가 그렇게 뛰어난데 이걸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여기서 이제 되게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의 관점을 갖는데 무한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게 어때? 뭐가 옳으냐, 진화의 최종이 어디 도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자연팀인데 이거에 관점을 갖는다는 게 제가 막 말하기 좋아하니까 제 관점이 이렇게 안 된다. 계속 조정이 일어나는 문제다. 그럼 그게 컨트롤 타워 모델로 조정의 중심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정답은 나온 바가 없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191.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면 5장, 10장, 5장, 10장인데 여유가 있으면 읽어야 될 게 이제 문어장이죠, 문어장. 문어장. 문어를 좀 보면 돼. 그 문어에 여기 이제 191에 두 번째 문제, 문어의 몸이 일종의 혼합된 제어의 대상인데 문어는 중앙의 뇌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씁니다. 아닐 수도 있고 스스로 계속해서 탐험하고 개별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부분 역시 지닌다. 얘가 혼자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따로 뭘 해볼까 하다가 조건이 나면 확 뭉쳐가지고 또 뭘 하고 이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아의 느낌, 자아라는 거를 가지고 가는데 누가 뭘 한다고 할 수 있지? 얘가 자 192, 두 번째 문단 요거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문어를 똑똑하다, 스마트 하다고 하는데 사실인데 이 말을 쓰기가 되게 곤란해. 왜냐하면
행동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이게 예측 불가한다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많은 미래를 가져. 많은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그런데 민감하고 나는 그들이 요런 거 되게 이분의 생각 아닐까요? 삶을 풍부하게 경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는 돈을 향한 열림,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밖에 없다는 게 문제고, 그거는 단조롭고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야. 이 자연과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풍요로운 건 더 좋지. 대책 없이 불가능한. 제가 애들을 진짜 내가 소를 끌지 아니면 양을 끄나, 그냥 한 구간을 걸어서 못 가지 않습니까? 보통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고. 그런 걸 막 길들여가지고 이제 목적 지향으로 사람을 좋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산만하다는 게 문어가 딱 그런데 뭐 하자는 거야? 그것이 풍요롭다. 그리고 정신분열하고 막 아침하고 저녁이랑 다르고 쟤왜 저래? 이런 게 풍요롭다. 그러나 똑똑하는 단어는 특정한 존재 양식을 가리킨다. 우리가 행동적 복잡성을 지능이라는 틀 속에서 해석하면 똑똑하단 말밖에 못하는데 해야 될 말은 풍부하다니까. 문어는 마주하는 모든 것에 자기 몸의 복잡성을 기울이는 아까 지속하고 노력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울이다 이런 거랑 동의어를 쓸 수 있고 그래서 기울이는 탐구적인 동물인데 그들은 정신이 아닌 신체로 문제점을 만지작거리고 뭔가 시도하고 문제와 이거 너무 좋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게 아니 어떻게 또 문어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문어가 그걸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막 하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거 은유가 아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어는 특출한 감각 중추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의 통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새로운 것을 껴안기도 하지만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막 말고 이러니까 껴안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 두 개로밖에는 못 껴안는데 여덟 개로 각자 딴 거를 막 껴안는다. 194. 194 두 번째 이 마지막 문장 아주 제가 좋더라고요. 나는 문어에 대해 좋아하는 또 다른 종류가 같은 종의 개체라도 심지어 꽤 기초적인 행동을 수행해 주던 매우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저렇게 똑같냐고. 이게 별로야. 재미가 없네. 아니, 풍요롭지 않아. 벌보다 이게 훨씬 더 평가 많이 하신 것 같고 벌은 왜 이렇게 쉽게 읽혀? 벌인데 산출값이 너무 비슷하고 다 여왕벌 중심이고 그러니까 벌은 개체가 아무리 많아도 중앙집중식이고 하나다. 근데 문어는 어떤 개체도 안 똑같다. 정신의 능력을 어디서 찾을 거야? 우열은 없는데 나는 이게 더 풍요롭다고 생각해. 밑에서 이제 좀 개인적인 스타일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인다. 더 다양하면 좋다,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한 거, 거창했다. 이거 제가 194, 195를 시뻘겋게 해놨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문장이 너무 좋은데요. 이 195에 우리는 풍경을 가로질러 떠났다. 그는 어떤 굴에서 문어 하나를 쫓아내고, 이게 이제 그 어떤 문어를 보고 있는 개를 쫓아가는 거죠. 다른 문어와 짝을 이뤘다. 그동안 그는 다리로 납작한 칼날 모양을 만들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면서 이래보고 저래보고. 그런데 나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스타일리시하다, 그게. 이거 되게 평가 많이 했잖아요. 스타일이 좋다. 문어의 다리를 보고, 참 스타일이 있어. 그 다양함과 예측 불가능한 거를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쓰는데 좋죠, 좋죠. 나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문어를 본 적이 없다. 스타일이 있다는 거는. 근데 이유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은신처 단지에 있는 많은 개체들이 별난 것처럼 우연하고 별나다. 이게 스타일의 동의어인데 그의 모든 행동은 거창하다. 뭐 이런 거죠. 뭐 멋지다, 웅장하다, 거창하다가 스타일이 있다. 그런데 별나다, 예측 불가능하다, 처음 본다. 아니, 어떻게 거창하다를 처음 본다 했을까? 이게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동물을 오래 관찰하면, 이런 단어를 가져갈 수 있구나. 375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정신을 제발, 이렇게 칸막이 친 뭐라고, 그러니까 막 가질 수 있는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심지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 요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생태학, 그러니까 마음자 들어가는 인류학 책, 뭐 생물학 책 이렇게 다 마인드인데 그중에 정신으로 번역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큰 단위에서 뭐 굳이 말하자면 의식 활동,
근데 뭐 의식이 또 방향을 갖고 이러니까 좀 까다로운데, 그까지는 한 덩어리로 쓰고, 이게 이제 여기서 더 가면은 신체랑 다른 거, 신체랑 대비되는 걸로 요까지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유지. 정신은 유지 기능에서 출발했다. 자아를 이렇게 그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출현한 것이다. 지금 요거 이제 단 하나 문제를, 그러니까 아까 이론론. 내가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 하면은, 왜 이런 거 영화에 이 기억을 그대로 어디 딴 데에 주입한다. 아니,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신 아니다. 감각과 함께 자기를 가지려는 노력이 정신이니까 자기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데에서 프로그램만 계속 반복 재생한다는 거를 두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거는 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후생성의 바탕을 둔 거야. 그런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진화를 통해서 나온 거는 아니지.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해석, 신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공감 네, 출발은. 능력은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을 욕망하는, 거기로 들어가려는 영역이고, 그거를 뭐 굳이 말하자면 타자나 남이나 다른 사람,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생명이 지속을 한다는 거는 이게 그 엄청나게 많은 말 그대로 뭐 모순도 되고 안 맞게 비적대적 모순 다 층위가 다른 것들이 종합하는 거고 부분마다 딴 거를 만나고 있잖아요. 정신은 그 부분마다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또 꾸려서 이렇게 또 삶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적이다라고 하는 관념적으로 A다, B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쟤를 만나서 저쪽도 개체 단위로 지금 지정해가지고 연결한다, 요러기보다는 지금 이 세포 단위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것과의 작용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간다는 거는 미래로 가야지 그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해봤더니 한국안 통과했잖아요. 이게 약간 결과적으로 이게 수행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종합이 된다 이런 게 아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은 종합을 되게 적극적으로 복합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거고 그런 방식에서 상상의 두 가지 지각력과 공감력이라는 거는 종합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종합력 안에 정신이라는 게 자아를 유지하는 방식이죠, 방식. 이게 지금 계속 그 조정이 일어나잖아요. 외부를 이렇게 한번 걸러보고 걸러지네. 그런데 저쪽도 나에 대해서 얘를 맞고 이런 게 부단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부서질지는 모르는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서 하는 와중에 기억 같은 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하는 거. 두 개를 그냥 그 인간의 정신일 경우에 그 두 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설명 방식이, 근데 그거 두 개를 쓰는 애가 인간 아닌 애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 툴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게 시간적인 개념 관계도 아니고, 인과적도 아니고, 설켜 있어서 딱 뜯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다른 종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그 갑오징어와 이 쥐가 꾸는 꿈을 통해서 너무 확실히 알 수 있다. 인간도 동물인데, 생물에게서 정신의 문제를 보면 이렇다. 그 368의 두 번째 문제는 세상의 모든 정신은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 어디에서 언제 발견될까? 여기 이제 그림이 두 개인데 하나가 사막 그림이고 하나가 정글 그림이다. 사막은 이게 이제 뭐 데카르트 이런 애들이 해가지고 인간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하나가 정글인데 이 정글의 가장 극단적 버전이 범신론인데 범신론 아니다. 그 정글이라고 해서 똑같은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369 진실이 사막도 정글도 아닌 그 사이에 있다. 진실의 형태가 자 넷째 줄 넓은 의미로 정신에 준한 어떤 활동들은 생명의 나무 거의 모든 것
모든 곳, 아마도 거의 모든 가지와 줄기에 존재하는 이게 이제 주장인데, 지금 사고를 이제 인간을 내려놓고 나무에게도 정신이 있다. 박테리아에게도 정신이 있다. 그거를 계속 할 때 그 정신에 다니는 그 자아를 유지하려고 하는 활동 속에 있었던 어떤 관념의 지속 노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이 신체적인 거고, 반응이라고 했지만, 반응을, 인간이 그냥 말하는 게 반응이 받고 갈 때, 방향이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있어 보이고 뭐 하는 것 같은, 이게, 그걸 생물은 뭐라고 하냐, 반응이라고 한다, 반응. 인간이 정신 갖고 하는 거, 공부해야지. 이거를 박테리아를 놓고 말하면은 반응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완전히 깜깜한 세포는 없다. 이렇게 이제 비유인데, 세포가 있다면 다 이렇게 외부를 떠올리고 나갈 때, 그때 걔가 뭐 하는 거겠어. 자아를 한 번 더 꾸려가는 종합력 자체가 미래로 기초한 거지. 그러면 미래를 품었고 의지가 있지, 거기도. 근데 그거를 반응이라 그래. 나무 수준, 그 세포 수준의 정신은 다 있다가 이제 주장인 거죠, 주장. 근데 아까 우리 쓴 것처럼, 그러니 어떻겠어. 다 다른 세포인데. 생식세포, 뭐, 뭐, 다 딴 애가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379의 밑에서 여섯째 줄에 이렇게 최소인지 감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말의 감각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정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371, 생심론이다. 범신론 아니고 생심론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373에 위에서 다섯 줄,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해 온 것보다 더욱 경험으로 충만하다. 이 경험이라는 게 그 주체성과 행위성을 이제 다 같이 가져가는 거.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여기를 떠나 다른 어딘가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능력인데, 지나가 준 자유라는 산물인데 우리에게만 주어이 아니거든. 근데 이 자유인데 여기서 나 바깥이 허공이 아니고, 이 자유가 텅 빈 데서 혼자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여기 말고 다른 이게 되게 세포 단위에서 보는 우주론이고, 그때그때 그 창발적으로 떠오르는 개체들의 그 다음에 375가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주체를 쫓으며 막 이렇게 이제 인간의 정신을 한 사람의 사적으로 오류 가능성 없이 관찰할 수 있는 비밀 공간, 벽으로 둘러싸인,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다, 아니다. 네 정신이 네 거 아니다. 이 주장과 함께 비트겐슈타인에게 정신이라 이런 것이 될 수 없었다. 대신 정신은 사람들이 하는 일, 행동 안에 존재한다. 경험 안에 존재한다. 경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그 퇴근해가지고 진짜 어질어질하고 막 애 앞에서 노래 하는데도 세간자 보는 것 안에 그 정신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유년주의 것이라고 보기가 되게 곤란하고, 근데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굳이 말하자면 자유를 느껴야 되네요.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프랑스 드발 선생님을, 영장류학자죠, 영장류학자. 영장류학자의 젠더 문제네요, 젠더.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